눈밑 필러를 하면 다크서클이 좋아진다? 큰 오산이죠. 안녕하세요. 유앤미 클리닉 강남 본점 대표원장 정창호 원장입니다. 되게 고민이시죠? 다크서클. 오늘은 다크서클이 어떤 건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을 100%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선하는 거지 없애기는 힘듭니다.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다크서클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다크서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혈관성이냐, 기미성이냐, 지방 때문이냐, 요 세 가지로 다크서클은 나눠져요. 혈관성 다크서클은 뭐냐면요, 우리 혈관들 있잖아요. 빨간 피가 흐르는 혈관이 밖에서 보면 시퍼렇게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모여있으면 거무스름하게 보여요. 눈 밑에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크서클로 보이고요. 두 번째, 말 그대로 시커먼 거예요. 기미성 다크서클. 여기 기미가 쭉 끼어 있으면 어때요? 다크서클처럼 보입니다. 시커먼입니다. 세 번째, 지방. 이 지방하고 혈관성은 되게 좀 비슷한 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요즘엔 되게 시술 많이 하잖아요. 뭐 지방 재배치 이런 거. 지방이 뿔룩하게 나와 있어도 얘네가 다크서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원인에 따라 각각의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혈관성이냐, 지방 때문이냐, 색소 때문이냐. 여기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다크서클을 개선할 때 혈관성 다크서클,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비쳐 보이면은 밖에서 보면 다크서클로 보이는데,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혈관 레이저 같은 걸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혈관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거는 되게 더뎌요. 늦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러 시술이 도움이 됩니다. 필러 시술로 볼륨감을 주고 이 볼륨 자체를 좀 살려놓으면, 여기에 살이 너무 없이 쑥 꺼져 있으면 혈관이 훨씬 잘 보이는 거죠. 피곤해 보이고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러 시술이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하고 필러 시술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성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 지방 재배치라든지 어떤 수술적 치료가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 이제 기미성 다크서클. 기미성 다크서클은 기미 치료해야죠. 기미 치료로 색소를 완화를 시키면 훨씬 호전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필러 시술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필러 시술을 해놓으면 피부 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좀 개선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리프팅 실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눈밑 같은 경우에 필러 시술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을 되게 많이 짓기 때문에 필러들이 좀 이동을 하면서 불룩불룩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콜라겐 실 같은 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뭐 캐번 실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이 주변으로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볼륨감도 주고 피부 톤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성 다크서클이라든지 기미성 다크서클인 경우에도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되냐고 자꾸 환자분들이 물어보셔요. 치료실 오셔서 다크서클 어느 정도 개선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피부하고 완전 동일하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원래 피부하고 동일하게 가기는 힘들고, 남들한테 쉽게 말해서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 들을 정도, 너 되게 좋아졌는데 뭐가 바뀌었지? 이런 거하고, 예전에는 컨실러 같은 걸로 엄청 가리고 다니셨다면 그냥 선크림 가볍게 바르고 나가셔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개선 효과를 목표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술 부작용은 어떤 시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다 다를 수가 있죠. 수술적인 치료는 사실은 저희가 성형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작용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하는 시술, 뭐 필러 시술이라든지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레이저가 시술이 되면은 흉터가 남거나 뭐 화상처럼, 혈관 레이저는 열이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처럼 자국이 남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필러 시술 같은 걸 했을 때는 비쳐 보일 수가 있죠. 눈밑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필러가 들어간 부위하고 빛이 들어갔을 때 이게 비쳐 보이면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틴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실 시술을 했을 때 너무 얇게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좀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크서클 시술은요, 쉬운 시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고, 사실은 그 환자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담을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시술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재배치 시술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방이 별로 없는데 혈관 때문에 이렇게 막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지방을 옮겨놔도 이 혈관들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혈관이 비쳐 보여서 다크서클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시술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무조건 좀 지방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건 아니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크서클을 생활 중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별 얘기들 다 많이 돌잖아요. 뭐 연어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다크서클이 예방이 된다. 먹는 콜라겐 같은 걸 먹어도 효과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수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잠 많이 자보세요. 잠 못 자면요, 건강한 사람들도 눈밑이 시커멓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푹 자면은 확실히 다크서클은 완화됩니다. 제가 봤을 땐 수면 시간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아이 패치, 뭐 아이크림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완벽하게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어쨌든 계속 여기에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조한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하고 수면 시간 늘리고 어떤 특정 제품을 먹는 것보다는 균형 있는 식사 중요하죠. 균형 있는 식사로 영양 밸런스가 잘 맞게 해주시는 게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크서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또 눈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눈밑이 너무 볼륨감이 없어 꺼져 보이거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하면 억울해요. 피곤해 보이고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 어제 잠 못 잤어 이런 얘기 듣고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입니다. 눈밑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시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험 있는 원장님들하고 상담하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